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남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해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반지하에 살지만 외제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남들한테 잘 보이는 건 순간이지만 생각 없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평생 가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위로 올라가기가 쉬운 건 당연히 고맙긴 합니다. 만약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면 당연히 저렇게 살진 않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SNS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대부분이죠. 20대, 30대에 돈이 없고 가난한 건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더라도 40대만 들어서도 능력이 없고 가난하다는 게 진짜로 비참해지는데요. 그래서 나이 먹고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살기 싫으면 젊을 때부터 쪽팔리더라도 아끼고 살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없는 척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끼고 살아야 부자가 된다. 뭐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조건 아끼기만 해선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전부라는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젊을 때 돈이 없는 건 낭만이고 청춘이지만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진짜 말 그대로 비참해집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의 노인들의 소득 빈곤율이 무려 40.4%라고 합니다. 즉 노인 10명 중에 4명은 가난하다는 거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4.2%의 3배고요.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40%대를 기록한 최악의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76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요. 빈곤율이 52%로 둘 중에 한 명은 사실상 절대 빈곤 상태인데 76세 이상 노인 둘 중에 한 명은 사실상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도박을 하고 진짜 막말로 망나니처럼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은 열심히 했지만 다가올 미래를 생각을 안 하고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라에서 아무리 기초복지를 해준다고 해도 한국의 노후 복지 수준으로는 현재 역부족인 수준인데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내 노후는 내 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안 아끼고 사치를 부리면서 살다간 나이 먹고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거죠.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곧 자유입니다.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돈에 집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굳이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돈 때문에 싫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죠. 근데 반대로 돈이 없으면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나이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나 끼치면서 살게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겠죠.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특히 40대부터는 왜 돈이 최고라고 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30대만 돼도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노는 거 말고 그냥 돈을 벌고 투자해서 자산을 쌓는 데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사는 방법은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아니라 돈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고민하는 게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SNS 때문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는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분위기가 강하죠. 실제로 몇 년 전의 통계만 봐도요. 한국인의 명품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요. 2022년 한국인들이 명품 구매에 쓴 돈은 총 168억 달러, 한화 기준으로 약 20조 9천억 원으로 1년 만에 24%나 급증했다고 했는데요. 1인당 환산 소비액이 약 40만 4천 원으로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그럴까요? 한국의 소비 형태는 외모와 경제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에다가 부를 드러내는 것을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 연예인들의 거의 모두가 명품 홍보 대사를 맡고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명품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요. 명품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한국인은 고작 22%에 불과했는데 일본은 45%, 중국은 38%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하죠. 즉 한국은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에 환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나머지 저축할 돈까지 끌어와서 심지어 빚까지 내가면서 무리해서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생각 없이 소비를 하면요, 잠깐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미래에 어떻게 될진 안 봐도 뻔하죠. 심리학 연구에서도요, 낮은 자존감을 소비로 메우려는 행동은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소비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근본적으로 자존감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더 큰 소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떠올려 봐도요, 카드 빚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400만 명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는데, 불과 20년 전 남들처럼 소비하면서 당장 행복해보자고 탕진한 대가는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와 엄청나게 큰 금융위기와 상당수의 사람들이 개인 파산을 하면서 한때 사회가 진짜로 혼란스러웠었죠. 즉, 카드 긁어서 폼 좀 잡다가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는 거죠. 2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요즘도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분명 평균 연봉을 보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들고 다닐 명품백이 아닌데 SNS에 떡하니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물론 소비하는 건 본인의 자유라서 감히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만약 부자가 되고 싶고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목표인 사람들까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표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목표라면 쪽팔리더라도 무조건 아끼면서 살고 돈 버는데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더라도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기도 하고요. 아마 마시멜로 테스트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월터 미셸 박사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눈 앞에 있는 마시멜로 하나를 바로 먹느냐 아니면은 15분을 참고 2개를 받느냐를 놓고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죠. 이 실험에서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만 즉각적인 유혹을 참아내고 보상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5년 뒤에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조사해보니까 그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즉,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인 거죠. 이런 결과를 보면요, 확실히 지연된 만족의 힘은 엄청난 것 같아요. 심리학 관점에서 봐도요, 지금 당장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높은 성취와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니까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사고 싶은 충동을 눌러서 절약하는 습관이 있다면 나중에 남들이 못 누릴 큰 기회와 행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행동 경제학의 연구들을 보면요, 저축을 통해서 비상금과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훨씬 더 낮다고 하죠. 즉,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현재 행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생각 없이 소비를 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늘 카드값 걱정에 대출금 걱정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고요. 즉, 소비로 얻는 만족은 잠깐에 불과하지만 절약으로 두둑해지는 통장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감과 삶의 주도권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돈을 아껴야지 목돈이 생기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부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득을 늘리거나, 두 번째는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거죠. 이 3가지 중에서 평범한 사람이 당장 실행하기가 좋은 건 바로 절약이죠. 왜냐면 누구나 갑자기 연봉을 2배로 올릴 수도 없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2배, 3배씩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결국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출발점이 절약이라는 겁니다. 당장 결제하지도 못하고 한 푼도 못 모으는 사람이 무슨 투자로 돈을 벌겠어요. 로또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이상 기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설령 뜻밖의 큰 돈이 생겨도요, 습관이 안 배겨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의 70%가 몇 년 내로 파산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었는데요. 운이 좋게 큰 돈을 벌었더라도 절약 습관과 재정 관리 습관이 없으면 어차피 가난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돈을 아끼고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본 사람은 단순하게 돈의 액수를 떠나서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금융 지능이 높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운이 좋게 큰 돈이 생기더라도요, 그거를 모두 탕진하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요, 투자에 재능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를 쌓는 방법이 바로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건데, 월에 30만원씩 10년만 투자해서 연 5%에서 7% 정도 복리로 계속해서 수익만 나도요, 10년 뒤면 5천만원 이상이 되고 20년 뒤면 1억이 넘게 됩니다. 물론 30만원씩 20년을 모아서 1억을 만든다고 해도요, 인생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버는 돈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나서 그 돈으로 복리의 힘을 체감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남들과 비교하지 못할 격차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절대로 티내지 말고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10억을 벌었다면 1억을 벌었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돈 있는 척하고 돈 좀 벌었다고 티내는 순간 괜히 똥파리만 꼬이고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특히 평생 먹고 살 돈을 번 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인생이란 남한테 내가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부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는 적어도 30억 정도 있으면 작은 부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일단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가 생기면 되는 건데, 30억 정도 시드머니가 있다면 연 5% 배당을 받는다고 쳐도 한 달에 1250만원 정도 돈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세금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한 달에 1000만원 좀 안 되는 돈이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 일단 30억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를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뭘 하던 어디를 놀러 가던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매일 눈 뜨면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지 말고 쪽팔리더라도 어떻게든 아끼고 어떻게든 버는 돈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때는 카드값에 시달리면서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